네. 자, 부동산 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전제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원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이 약정에 기초한 등기 또한 무효다. 다만 설명했죠. 뭐예요? 그 유형 중에서도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들 야, 나 대신 네가 가사 돈은 내가 줄게. 그 얘기죠.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그걸 떠오르십시오.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계약 명의신탁이 딱 머리 들어옵니다. 이론적으로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신탁에서 상대방 누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혼동하지 말 것은 명의신탁 약정까지도 유효합니까? 아니에요.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대로 계속 무효지만 뭐만? 등기만. 물권 변동 효력이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 얘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다. 이 의미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등기돼 있으면 소유자 등기돼 있으면 소유자다 그 얘기예요. 등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비록 등기부상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소유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등기부서 이 사람이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이 예외에 해당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다. 비록 약정이 무효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채권행위,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이면 물권행위, 물권자 가입이와 등기 자체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유인성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약정이 여전히 무효이면 등기도 유인성에 따라서 효력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특이한 거죠.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효력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단, 또 하나 있으면 단, 이런 이제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명의사정 유효 및 무효 및 그다음에 등기 무효는 선하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즉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외관상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외관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외관을 바탕으로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다고요. 즉 수탁자가 다른 사람 처분하더라도 원칙은 어떠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지 않는 한, 즉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경우는 딱 한 군데예요. 계약명신탁. 그런 경우 아니라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이 규정 때문에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런 보호 규정은 자 민법 청취 시간에 107, 108, 109, 110 선의의 제3자 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 선의의 3자만 보호를 받는 거고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 실명법에도 선악 불문하고 제3자 그 얘기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자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신탁자가 해지 의사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라는 것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한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해지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잘 나옵니다. 실명법 관련해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해놓고 해지가 가능한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만? 유효한 경우에만. 그리고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지를 전제로 하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한다. 설명을 더 드려야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해지에 포인트를 두시고 못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명의신탁 해지는 언제 한다?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한다.
정말 잘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적용 대상 봤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물권이에요.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게 하여 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질 필요가 없다. 자, 개념을 보게 되면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이렇게 써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지 이런 약정에 기초해서 반드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등기를 요구했다면 여기에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약정에 따라서. 이 약정에 따라서 타인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런 반드시 요구했는데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수업 때 좀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는 것은 보유하기라는 것은 이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내적으로요. 실권리자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드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정. 타인의 명의로 하기란 약정만 있으면 될 뿐이지 더 나아가 그 약정의 기초에서 반드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두 번째, 그 등기에는 소유권, 기타, 물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포함된다. 정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권, 소유권이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이러한 청구,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 경우에도 실명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는 출발점이 뭐다? 명의신탁 약정의 경우에만 적용되죠. 그 얘기는 반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에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인지 아닌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다?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인데 구분소유적 공유고 그 대내적 관계를 어떻게 봤죠? 상호 명의신탁.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물권법 시간에 공유예요. 부동산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공유자 A 지분 2분의 1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등기부상 사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둘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다? 100평이 있는데 이 한 필지가 100평인데 반절 나눠요. 50평은 누가? A가. 요거는 B가. 각자 특징에서 구분해서 요건 누구만? A만 사용하고 요거는 B만. 공유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공유 전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는 공유와 달리 A는 요것만, B는 요것만. 제가 그래서 각자 단독 소유하는 것과 같다.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예요. 그럼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가 아니에요. 그럼 이 구분소유적 관계를 해지하고 싶거나 깨고 싶은 방법이 있죠. 원래 공유는 뭐죠? 이런 관계, 공유 관계를 이제 없애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 관계를 깬다? 명의신탁 해지를. 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을 보고 그 명의신탁은 지금 배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에요. 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A가 대내적으로 요 부분들을 서로 상호 명의신탁이나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말하는 상호 명의신탁 약정 아니에요. 단지 상호 명의신탁 유형이에요. 그 유형을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를 깨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 즉 공유물 분할 청구의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그 측면에서 상호 명의신탁을 볼 뿐이에요.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지만 그 상호 명의신탁이 뭐냐면 이 관계를 어떻게 깰까? 공유무 분할 청구는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한 게 각자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고 해지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게 구분 소유적 공이에요. 그 다음 신탁법상의 신탁은 뭐냐면 법에 따라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을 한 거고 명의신탁 약정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그 권리를 소유권을 갖게 하는 약정이잖아요. 근데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가담법을 배울 건데요. 자,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는 약정이 아니에요. 명의신탁 약정이. 따라서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왜 그러냐면 양도담보를 먼저 갖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양도담보는 등기부상에 양도담보는 양도담보권자가 있거든요. 담보권 설정자와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돼 있다? 양도담보권자로 돼 있어요. 외형상은. 하지만 외형상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에요. 특히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담보에 따르면 가등기담보법이 따르는 절차,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금이 있으면 그 청산금을 담보권 설정자에게 현실로 지급해야만이 지급을 해야만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소유권입니다.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명의신탁 수탁자는 아직은 뭐예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확정적으로 등기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등기 담보도 같은 연장선 상황에서 담보권 실행을 통해 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 전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권은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뭐만 생각합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더라도 양도담보의 경우는 민법에 우리가 시험에 시험법은 아니지만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산이라는 어떤 정산형을 보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소유권 취득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이거 뭔가 설명했지? 그건 가담법만 적용된다. 그것만 그 적용 여부만 문제됐지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랬지? 약정이 아니었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세세한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애우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가담법을 배우잖아요. 그 내용이 내면 그 중요하거든요. 그걸 떠올리시면서 아직 전국적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야.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기출 29회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절차를 피하게 해요.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이에요. 잡이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 한 필 토지의 도중에서 이 부분만 매도를 한 거예요. 한 필지 전체가 아니라 한 필지 일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별도의 등기부를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구분 소유적 등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 내부적으로는 X와 I로 나누고 요거는 갑이, 이게 을이 각자 쓰는 걸로 배타적으로. 다만 등기부상에는 이 토지의 한 피지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걸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쓰는 것.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잖아요.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면 명의신탁 약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 신명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봤던 내용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강행합니다. 자, 볼게요. 을은 갑에 대해서 공유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원래 공유라면 공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는 할 수 없다. 대신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유리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아니다. 제가 어떻게 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일 때는 각자 갖고 있는 단독 소유로 생각하다. 그럼 내가 내 것을 파는데 이 사람 동의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죠. 그래서 틀린 거다. 자, 을이 Y 부분을 점유한 것. 이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단독 소유로 생각하라고 했죠. 내가 내 것을 점유하는 것은 자주의 타주예요. 자주점이겠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의 특징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했죠. 각자 갖고 있다. 이건 X 갑 별도로 이렇게 Y 을. 그럼 각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점이다.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은 근데 이게 을이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생각하면 항상 법정지상권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나 360조의 저당권 실행의 법정지상권의 출발점 뭐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근데 다르잖아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을은 Y 부분을 자신이 내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그러면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대내적 관계에서.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도 대내적 관계,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거 보는 거고, 갑, 을이 아닌 제3자 관계에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통상의 공유처럼 보존행위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 대외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이 문제 나와 있는데 부동산 신명법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쉽죠. 이 답은 되게 쉬워요. 29회 때. 나머지 지문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요거는 제일 기본이잖아요. 나머지 모르다 알 수 있는 답이었는데 다음에는 2, 3, 4, 5와 관련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내 대회에서 이런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것들, 가장 공부할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실어 놓은 겁니다. 다음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 배웠어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 원칙은 유효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 제한적으로 유효한 경우, 원칙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게 기억하셔야겠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시험은 배우자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종중까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 해필 목적. 그래서 시험은 오답 2의 어떤 이 문제 그 해답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단서를 써요. 이런 목적이 없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 어떤 경우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누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걸 기억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